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하락을 하면서 정책 홍보와 당정 협의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 비서관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동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대통령실 출입하느라고 바쁘시죠? 네. 뭐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주요 논의 중 하나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이제 편성 지침 논의였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되 네.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은 뭐 재정 건전 기조는 유지하되 이제 약자 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혈세가 함부로 쓰이는 걸 방지하겠다. 뭐 그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뭐 단체 그 보조금이 쓰이는거나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방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 이제 취임 이후에 가져왔던 어떤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또 약자 복지에 대한 어떤 국정 네. 철학을 강조한 건데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는 이제 2주 연속으로 생중계로 진행이 됐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홍보를 직접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뜻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여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이제 31일 날 공개가 되는데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비공개였다가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이제 낱낱이 알려야 된다,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어떤 대통령 의지가 담긴 거고요. 그래서 또 어제 또 그 북한에 대해서는 퍼주기는 하지 마라. 또 북한이 저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네. 그런 네. 원칙을 또 재강조했고 마침 어제 이제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상황에서 같은 날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이라서 이제 거기에 대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예.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재정이 지금 굉장히 뭐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네.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지금 그 올해도 채무가 계속 늘어요. 빚이 네. 사실 재정 적자가 뭐 네. 60조, 7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뭐 해결이 되는 겁니까? 뭐 해결은 이제 정부에서 설명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뭐 불필요한 곳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복지였다면 이 약자 복지 퍼주기 했죠. 지난 정권은 내내. 약자 복지에 집중하겠다. 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꼭 필요한 데만 쓰겠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 말고 네. 선택적 복지를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뭐 노조에 대한 이제 뭐 그 또 회계 강조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일반 단체, 민간 단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노조 회계 어떤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렇죠. 따져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나 네. 시민사회단체 줄줄 새는 돈 다 막아보겠다 이런 네. 뜻으로 보이네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네. 3주 연속 하락해서 3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한때 40%를 또 넘었었는데 네.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다 아니면 69시간제 이게 잘못 알려져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일 정상회담 여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뭐 반대하는 쪽도 있고 또 네. 어떤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이제 좀 그 일본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네. 너무 전향적으로 나간 거 아니냐는 네. 이야기도 있고 또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는 여파가 컸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6일 이제 이 근로시간 개편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때는 어떤 근로자의 선택권을 이제 선택권을 이제 강화한 거라고 했지만 네. 그것이 이제 특히 이 MZ 세대들한테는 주 69시간 일하는 거냐라고 받아들여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 69시간은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69시간이지. 69시간 할 때도 있지만 또 30시간 할 때도 있고 네. 탄력적으로 노동자들이 선택하라고 한 건데 그게 예. 69시간만 부각됐다 이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홍보가 실패한 면이 있죠. 예. 그런 네. 제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받아들이는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이 주 69시간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네. 뭐 흔히 뭐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네. 천하용인, 예. 쪽 네. 그런 그쪽도 분명히 지지율이 있었고 지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당 지도부가 뭐 친윤 일색으로 이제 구성이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또 지지층들도 있을 거고. 젊은 네. 층들이 좀 네. 이탈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2030 지지율에서 뭐 아까 주 69시간 논란도 있고 많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죠. 네. 당정. 아. 네, 그래서 2030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지 지금 쇼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좀 홍보하는 쇼츠 3개를 네. 동시에 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쩍 최근 들어서 이제 홍보에 많이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네. 했고 뭐 쇼츠 영상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효과라면 뭐 효과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2030 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많은 거대 담론도 있지만 어떤 또 감성적으로 그것들 정책들을 어떤 이론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쇼츠에서는 지난 24일 날 서해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눈물, 울먹이는 네. 모습도 나오고 어떤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또 강화를 하고 있죠. 쇼츠 네. 영상도 그렇고 예. 이게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어제 경희대 학생들이랑 아침을 같이 먹기도 했잖아요. 예. 젊은이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현장 반응이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000원 그 급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어떤 지금 이제 2030이 약간 지지율의 위기가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당정할 것 없이 이제 여러 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좀 더 진정성 있게 와닿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이 대통령실 옛날엔 청와대라 그랬지만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무와 홍보예요. 사실은 네. 이 정책들은 원래 다 부처에서 하면 돼요. 하고 그거를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정도인데 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알리고 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 네. 정무와 홍보거든요. 근데 네. 이 지금 대통령실이 정무와 홍보 기능이 너무 약하다. 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뭐 기획 비서관도 없었고 또 홍보수석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 네. 뭐 대변인도 바뀌었고 지금 아까 그 쇼츠 영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뉴미디어 비서관도 공석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좀씩 강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뭐 풀 세팅이 되기 전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러면서는 빨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네. 이 아무래도 국민들 여론을 잘 아는 당과 협의해서 뭐든지 발표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뭐 주휴 69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이 박대출 그 정책위 의장하고 이관섭 수석하고 간에 뭐 한라인이 가동될 것 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또 하는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이제 작년 5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부터 계속 그런 마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마찰이 있었고 이후에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게 당이 이제 제대로 백업이 안 됐다. 뭐 지원 사격이 좀 부족했다는 불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구성이 됐고 네. 또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도 이제 임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당장이 이제 하나 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마련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랑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있거든요. 네. 둘 다 어떤 정무적으로 정부 감각이 있는 이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둘 다 또 같은 61년생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예전부터 그런 어떤 한라인이라고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네. 해왔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더 어떤 힘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당정 협의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네. 2시에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양국관리법은 뭐 작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그 양국관리법을 이제 어떤 농민들 민심을 이제 추진을 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아드리는 쌀을 이제 정부가 사들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재정 연간 뭐 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추산도 나오고 또 이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해서 대통령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네. 정부에서도 어제 국무회에서도 이제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와 예. 이제 농림부 장관도 제2 요구권을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제 제2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 거부권이 그 뭐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뭐 당장 뭐 거부권 행사 뭐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네, 신중하게 가고 있죠. 대통령 메시지는 이제 신중하게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네.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쳐놓은 덕 같은 거예요. 네. 아니, 민주당은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데 대통령이 그걸 잘라버렸다. 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게 하려고 이런 네. 걸 덫을 쳐놓은 건데 네. 사실은 이 양국관리법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쌀도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냥 사들이면은 이거는 그냥 쌀이 계속 남아돌게 되잖아요. 지금도 20만 통이 남아도는데 저렇게 해서 60만 통이 남아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네. 그러면 그 쌀은 어디다가 결국 다 폐기하거나 아니면 네. 딴 데다 그냥 헐값에 매각해서 뭐 사료용으로 쓰게 되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웃기죠. 그리고 이게 쌀값이 이렇게 수매해주면은 더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남아도니까 쌀값은 떨어지면 그럼 그 영세농들은 그냥 앉아서 망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걸로 못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또 사줘야 되고 이거 악순환의 악순환인데 이게 오히려 농민들을 죽이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뭐 표되면은 무조건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정부는 정부대로 매년 3조 이상씩 쓰게 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죽게 되고 네. 이런 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래 것도 말이에요. 또 부담스러운 네. 일이고 그래서 오늘 뭐 당정 협의도 그렇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어떤 단계별로 어떤 뭐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대통령이 직접 계속 거부권하면 아마 거부권 10개, 20개 해야 될지도 몰라요. 민주당 지금 폭주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이 국회에서 잘 막아주면서 홍보전을 해달라. 아마 이런 네.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떴는데 네.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김기현 대표가 뭘 하고 다녀도 아. 뉴스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메시지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애초에 김기현 지도부가 뜨면은 뭔가 당정이 소통이 잘 되고 잘 나갈 거다 하지만 네. 의외로 별로 뉴스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김기현 대표 스타일이 뭔가 또 그렇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사실은 최근까지 각인된 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예. 그런 발언 논란이 글쎄요. 있고 정광훈 목사와 네. 관련한 이상한 발언을 자꾸 해서 천하 통일을 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대표되기 전부터도 과제였기도 했죠. 이제 왜냐면 김기현 대표가 처음 이제 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였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인지도가 낮은 거는 이제 있었고 뭐 네. 김기현 대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드러나게 해야 뭐 그게 되냐. 이제 물밑에서는
대통령실과도 뭐 긴밀하게 조율을 네. 하고 있고 또 어제 또 김병민 최고위원이랑 또 뭐 경희대 가서 이제 그런 같이 밥도 먹고 예. 그거는 어떤 국민의힘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뭔가 좋은 어떤 또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인상들을 더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구설이나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지도부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조용하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뭔가 이슈를 만들고 네. 뭔가 뭐 우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천하용인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20배 지지율은 빠졌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당정이 그러니까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안 나지만 오히려 존재감은 사라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제대로 성공한 거 맞냐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안 일어나고 네. 역컨벤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 이후에 어떤 지지율이 당정 지지율이 동시에 이제 약간 하락하는 게 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글쎄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본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존재감은 결국은 사실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또 계속되는 이런 어떤 거대 야당이 이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는 할 때 그때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7년만 네. 이렇게 직접 주재를 하는 건 7년만이라고 하는데 새 정책보다는 어떤 기존 정책에 있어서 수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어떤 그 뭐 영유아에 대한 뭐 지원 그리고 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이런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근본 그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이제 대통령이 주재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2017년 12월에 간담회로 그쳤고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이제 초반에는 나름 이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어떤 되게 장기 과제잖아요. 그렇죠. 뭐 1년 그렇죠. 바짝 한다고 네. 뭐 이런 되는 게 아니고 또 사실 임기 중에는 그게 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역대 네. 대통령들도 처음에는 뭔가 관심을 가지는 듯 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국정 과제에서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죠.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1차 회의 뭐 이게 뭐 전체 뭐 모든 걸 뭐 다 총괄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차차 이제 발표를 그렇죠. 하겠다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 1년 집권 1년 때 이제 이걸 했으니까 앞으로 뭐 2년 3년 때도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거냐 네. 또 뭐 임기 말에도 그걸 추진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려받은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국정을 이상하게 해갖고 뭐 소주성인이 하면서 가짜 일자리 만들어내고 돈 펑펑 뿌리고 이런 거 지금 그 탈원전하고 이런 거 지금 바로잡기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방치해놓은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다가 네. 지금 뭐죠? 재정 문제, 네. 한일 관계, 그다음에 저출산 다 문재인 정부가 아예 방치해버린 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돈만 뿌리고 인기 영합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바로 잡으려니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들 또 음. 바로 잡기 힘든 정책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참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거대 여당이 지원을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인데 네. 지금 뭐 구도를 보면 거대 야당이 뭐 다 틀어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총선이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예. 그래서 뭐 총선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다시 이제 기회를 얻자 뭐 그래서 글쎄요, 민주당이 승리하면 또 이런 과제들 다 틀어막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포퓰리즘 이런 거나 또 할 테고. 그래서 대통령 뭐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개혁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노동, 뭐 연금, 교육 개혁 이게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뭐 집권 5년 동안 뭐 달라붙어야 되는 과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래서
메시지는 지금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어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당에서도 이제는 일을 할 때다. 이제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떤 그런 방향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이제 성과로 이어지느냐가 이제 유능함을 보여야 돼요. 네. 이제 뭐 야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네. 유능함을 보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국민들이 어느 순간 지지를 해주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네. 게 외교 의전 비서관이 연달아 지금 네. 이 교체가 됐는데 네. 경질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외교 일정이 막 앞으로 쫙 네. 한적해 있는데 네.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그렇죠. 한 달 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예. 5월에는 또 주요 7국 G7 또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네. 예. 또 뭐 그런 빅 이벤트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이달 10일 날에는 이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고 네. 며칠 전에는 이제 외교 비서관도 이문희 외교 비서관도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설명은 뭐 그 김일범 비서관은 예 일신상의 이유 또 네. 이문희 비서관은 뭐 경무에 시달렸다 1년 네. 동안 뭐 그것도 사실 뭐 아니, 맞는 모든 이유는 일심상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뭐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대통령실 참모 중에 경무에 안 시달리는 참모는 그러니까요. 사실 없죠. 네. 그게 이제 제일 그것도 이제 뭐 평시가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한 달 앞으로 정말 중요한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렇죠. 외교 일정이고 네. 한데 그 실무 참모진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간격을 두고 교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예. 교체설이 나오는 게 네. 좀 심상치 않은 어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해외 일정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외교 라인이 교체되거나 뭐 부재가 된다면은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시스템상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거 일을 꾸준히 해왔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교체된 거는 그냥 어떤 평범한 일은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의 어떤 일정을 두고 어떤 이제 제대로 그렇게 엇박자가 있었고 미국 측에서 이제 어떤 문화 공연 관련해서 이제 한국 측에 네.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바로바로 전달이 안 보고가 됐다. 안 됐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이란 뭐 경질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어떤 사건이 되게 그렇죠. 유력하다고 볼 수 네. 있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아. 미국 쪽에서 네. 백악관에서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네. 가가의 네. 합동 공연을 하고 그거를 네. 질 바이든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같이 네. 거기 참관하면서 그 행사를 같이 하자. 음. 이러면 한미 간에 더 돈독해지지 않느냐. 예. 이런 요청을 예. 한국 정부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우리 저쪽 주미대사관 쪽에서도 정부에다 몇 번 전문을 보냈는데도 네. 또 응답이 없어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됐다. 얘기 네. 그런 지금 소문이 나와요. 예. 근데 왜 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는 이거를 묵살한 겁니까? 그게 그게 아마 2월 중에 그런 이제 일정 조율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런 뭐 블랙핑크나 레이디 가가 세계적인 또 스타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미리미리 이게 되고 다 돼야죠. 네. 그 사람 되면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4월 26일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고 뭐 국빈 만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특히 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만찬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문화 공연을 이제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온도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정말 주요 의제들 뭐 반도체법이나 또 정상 간의 또 핵 억제, 확장 억제 이런 그런 의제를 중요시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또 예. 한편에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같이 이제 어떤 한미 정상 간의 동맹이 그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걸 그렇죠. 그게 맞죠.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룹도 있는데 네. 그런 온도차에서 아마 그것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면 또 어떤 그런 그룹에서는 또
그거보다는 또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외교라는 건요 네. 실질적인 그런 이제 북핵 문제나 뭐 네. 반도체 경제 문제 중요하죠. 그게 더 핵심이긴 하지만 대중들한테 보이는 거는 행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모든 외교는 행사와 내용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외교안보 라인이 그냥 그 북핵이나 이런 뭐 거대 담론만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의정과 행사를 생각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죠. 네. 그렇죠. 그 어떤 행사 자체, 한미 정상회담을 봤을 때 어떤 양 정상이 같이 있는 모습보다도 블랙핑크나 뭐 레이디 가가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럼요. 어떤 영향력이 주목도나 있는 이런 거 봤을 때 일반인들한테 그게 더 커요. 네, 네. 훨씬 더 이제 파급력이 있을 수 북핵을 있죠.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쇼만 너무해서 문제예요. 쇼만 탁현민식 쇼만 너무해서 문제였지만 이 정부는 쇼를 못 해요 또. 네. 정치는 쇼잖아요 일종의. 그게 약간 현 정부의 그게 뭐 어떤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네. 뭐 쇼하지 말라고 하니까 쇼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뭐 대통령의 365일 24시간이 사실 모든 게 다 쇼잖아요. 그치, 근데 보여주는 거죠 뭔가. 보여주는 건데 이제 참모들이 그거를 어떤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게 어떻게 국민한테 알려집니까? 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쇼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거 이 사건이 어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그간의 어떤 이 외교를 놓고 뭐 외교부와 안보실 또 안보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어떤 뭐 정보 교류가 뭐 제대로 안 됐던 게 아니냐 네. 또 네. 또 누적되어 온 어떤 그런 뭐 잦은 실수라고 해도 그게 네. 누적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한번 이 쇄신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 뭐 안보실장 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제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선을 긋긴 했지만 사실은 뭐 그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개편론이 나올 수밖에 네. 없고 아. 또 이때 시기가 사실은 뭐 이미 5월이면 1년이 됐고 예.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 총선과 또 시기가 맞물리면서 또 뭐 네. 출마를 희망하는 또 참모들이 또 분명히 있고 그렇죠. 또 출마 준비하려면 길면 1년, 늦어도 6개월의 네.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장관들 중에도 뭐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도 있고 네. 또 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뭐 걔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슬슬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어떤 그걸 또 인사를 바라는 또 쪽에서는 이런 걸 또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네. 아, 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또 순차적인 인적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서관급 이상 상당수 자리가 교체의 어떤 검토 대상이 된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5월 10일이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고 1주년이면 사실 또 내년 4월 총선을 봤을 때는 또 출마하는 참모들은 또 가서 이제 지옥을 닦아야 되는 네. 또 1년이면 또 나름의 이제 어떤 의무복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고 그런 이게 시기적으로 올 초에도 뭐 새해를 두고 이제 개각이 있을 거다, 뭐 개편이 있을 거다 하는데 그런 큰 폭의 개각은 없었고 네. 이제 네. 뭐 원포인트식의 그런 어떤 비서관 교체 정도가 있었고 이제 5월 그게 빠르면 이제 5월 취임 전후가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네. 그거를 일단은 이제 그것에 지금 뭐 모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정부도 거의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있거든.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그런 큰 폭의 어떤 인적 개편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아마 이제 그런 거다. 개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네. 근데 지금 내년 총선에 음. 이 대통령실과 네. 내각에서 음. 많은 윤석열 사단이 네.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해서 뭐 규모가 4, 5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과제와 또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당정의 어떤 누적된 불만은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이런 개혁과제를 하는데 당의 어떤 네. 지원이 또 당에서는 또
또 나름의 불만이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어떤 이런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 그러니까 출마를 준비한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항상 뭐 이번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네. 마찬가지. 뭐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들이 나가야 이제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네. 이제 입법 과제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래서 지금 뭐 대놓고 그거를 손들고 뭐 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참모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네. 내심 뭐 이런 어떤 의중을 비치는 정도의 참모는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먼저 나가겠다 손들고 했다가 약간 이게 찍힐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눈치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대통령의 뭐 의중도 되게 중요하고 또 네. 그런 또 나가 출마할 원에도 사실 교체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인사 풀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국정 과제를 잘 아는 참모들이 많이 이제 국회로 가서 이제 어떤 입법 뒷받침을 해주는 것들을 바라지 않을까. 예. 또 뭐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여연 아. 원장이 아예 공개적으로 예. 한동훈 장관 당으로 네. 와서 출마시켜 달라라고 네. 거의 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오케이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렇게 그 한 장관 출마에 대해서 썩 그렇게 뭐그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어떤 당의 스타 이게 사실 네. 총선은 뭐 지역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큰 바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물 뭐 몇 명이 이렇게 끌고 네. 가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였던 전국구 스타 정치인들이 뭐 흔치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뭐 네임밸류가 있고 또 스타성이 있는 어떤 정치인들 많이 이제 나오는 거를 네. 바라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그런 설사 뭐 본인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걸 내비치는 순간 이제 본인이 집중 타겟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말은 못하겠죠. 뭐 말할 수는 없겠죠. 아. 그런 근데 의사가 생각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생각은 있어 보여요. 네, 속내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 하는 모습이 약간 정치인과 같은 네.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뭐 국회에 나가서 뭐 네. 답변하는 거나 보면 그렇죠. 어떤 그 기존에 알던 어떤 내각 뭐 장관들의 답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네. 보이고 있죠. 총선이 급해지면 윤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뭐- 한동훈 당신이 나가서 좀 해봐. 네, 알 수 없죠. 그 사이에 뭐 너무나 많은 아직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한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연일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뭐 구력 외교다, 퍼주기 외교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반일몰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일 관계 푸는 건 국가적인 과제인데 네. 이게 또 일본이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일본이 뭐 그렇죠.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어제는 교과서까지 네. 강제징용을 좀 약화하는 표현으로 가고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는 이게 뭐 단기 과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반짝해서 끝날 게 아니고 이번에 사실 어떤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공동선언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먼저 이제 그래서 뭐 담장론이 나왔는데 뭐 양쪽이 다 담장을 짓고 있으면 네. 뭐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둘 거냐. 우리가 먼저 이걸 무너뜨려야 이제 그쪽도 무너뜨리지 않겠냐 이런 네. 담장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기 과제라는 게 일단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예. 또 5월에 뭐 그에 상응한 조치로 G7에 이제 한국이 초청을 했죠 일본이.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한국을 답방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일련의 우리가 어떤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이 결과만 가지고 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데 사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우리가 왜 일본이 변화가 없는데 또 당장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글쎄 비롯해서 말이에요. 네. 지금 어제 악재들이 뭐 막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징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서. 네. 뭐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종의 모험을 한 거죠 윤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뢰밭이 있고 그것을 그래서 그 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반발이 있었고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까 개혁 과제가 쉽지 않았듯이 뭐 한일 문제도 누군가는 먼저 이제 해야 되고 뭐 화이트리스트 그 배제 조치를 네. 다시 원상 복원하는 것도 그래서 지난 국무회의 때는 뭐 우리가 먼저 그런 그 시행령이 이런 걸 착수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러면 그런 일본에 호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 장기 과제로 봤지만 그것도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도 되지 않는다면 더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데 봐서는 훨씬 더 악재로 작용할 수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바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 미국을 갔을 때 예. 한미 회담에서 한일 관계 문제가 분명히 미국한테는 좋은 걸로 지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입장은 바라는 거였고 예. 또 G7에 우리가 초청돼서 네. 가면 또 일본한테 환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또 그다음에 한미일 또 정상회담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월이든 8월이든 기시다가 온다면 네. 그땐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몇 달을 두고 보면은 네. 사실은 좀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 뭐 일본 방문 때도 윤 대통령이 그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네. 그 이제 야당 일본 의원들이 이제 한국의 야당과 또 뭐 여야 만나서 의원들 네. 만나서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끄러웠다, 뭐 네. 부러웠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왜 일본 야당은 저렇게 그러니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는데 네. 이렇게 우리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 이런 네. 불만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한일 관계에서 어떤 그런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한 건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정의당 입장이 중요하고요. 정의당은 오늘 이제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러니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50억 특검법이 우선이지 뭐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네.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관련 판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그 발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의당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있죠. 그 네. 민주당은 사실은 어떤 50억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을 쌍특검을 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정의당은 그 전까지는 이제 법사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안 된다. 위원장이 이제 맡고 있다 해서 이걸 패스트트랙을 올리려면 이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제 한 발 내려놓은 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그 쌍특검을 하면서 둘 다 이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를 이제 고집을 했지만 정의당이 이제 계속 그걸 반대를 하니까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정의당에 제안을 한 게 그러면 그 50억 특검 임명은 이제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김건희 유죄라고 주장한 쪽에서 자기들이 특검을 하면은 네.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현 정부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이제 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저기 네. 뭐죠?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추천합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만일에 정말 패스트트랙에서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이 혹시나 통과되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네. 자기 부인 건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검찰에서 거의 수사해서 거의 무혐의가 나기 직전인데 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해서 뭐 혐의를 드러낸 게 하나도 없고 네. 거부권 행사합니까?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어떤 검찰 수사 또 재판까지 이제 들어갔고 기소가 됐고 이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전국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이 수사나 면에서 불리한 정부이죠.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검찰을 규탄을 하고 있고 이대로 그냥 뭐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네. 어떤 이런 걸 이게 패스트트랙이 뭐 법안이 뭐 통과되고 안 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 자체를 계속 이제 어떤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50억 대장동 50억 같은 경우는 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이제 어떤 이게 어떤 대장동 이익에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집중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쟁만 하고 싶은 거겠죠. 또 네. 거기서 이제 여사 관련된 또 수사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반응을 공식적으로 내진 않죠. 근데 뭐 굉장히 화내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방탄 정국이 계속되고, 네. 또 이 체포동의안 보냈는데 지금 요번에 부결시켰죠? 네. 부결이 됐는데, 다음번에 또 보낼 것이냐, 체포동의안을. 지금 네.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수사도 여러 가지고, 네. 반드시 보내서 네. 이재명을 구속시킬 거다. 아니다. 어떤 쪽입니까? 보낼 수 있죠. 보내는데 이제 시점을 두고도 또 뭐 말이 나오겠죠. 이제 다음에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예상치 못한 이 민주당 지도부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실상 잘못하면 통과될 뻔했어요. 네. 가결에 가까운 부결이 나왔는데 네. 사실상 가결인 부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치면은 정말 네. 가결될 거란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 거냐 이거죠. 가능성이 없지 않죠. 네. 없지 근데 않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네.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라도 되면 네. 내년 총선은 이재명 없는 총선입니다. 이재명 있는 총선과 이재명 없는 총선 어느 쪽을 선호하나요? 지금 온갖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없는 총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그런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까지 이제 예외를 조항을 적용을 시켰잖아요. 네. 당원권 정지가 예외 조항을 시켰는데 그때 되면 설사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사태가 있다 해도 네. 대표직을 과연 내려놓을 것이냐. 옥중 공천 한다는 건가요? 그런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여당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왜 그냥 이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재명을 살려놔야지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뭔 소리야?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지 이럴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그럼 이재명 사태를 끝까지 총선까지 끌고 갈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은 뭘까?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니 이런저런 어떤 긴밀한 당정을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건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걸 정치적인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하지 말라는 그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동아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